실제로 지금 그런 수십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는 이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이 수사 행태, 최근에도 MBC 보도에서 경찰 비리를 불어라라고 하면서 7달 동안 49번 나를 소환해가지고 계속 부르라고 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권과 장관님의 지휘감독권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도 좀 말씀을 드리고 현안과 관련해서 여쭤볼 것도 있고 대체 토론할 것도 있고 해서 우선 11안 관련해서 대체 토론 차원에서 공수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첩, 재이첩 뭐 이런 거 관련한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요. 네. 아까 한 건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이첩 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자꾸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건 사무 규칙에 네. 이첩 관련해서 지금 만드셨죠? 예. 만든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첩을 다른 수사기관에 하면서 향후의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입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한 사건이 지금 저희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 취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에, 특히 이제 검찰의 제19 감사기 때문에 있은 거고요. 특히 이제 검사 비위 사건의 경우에 저희가 검찰에 이첩을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건 사무 규칙에 이런 근거 규정이 없으면 경찰에 이첩을 했을 경우에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줄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는 있겠죠. 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게 다른 데다 넘기고 예. 결과를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겠다. 네. 이게 근본적으로 잘 안 맞는 얘기를 예. 하시고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유념해 저희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의 업무를 고깝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일환으로 공수처 주요 간부들을 지금 입건한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받고 있어요. 네. 공수처 간부들이 지금 몇 분이나 입건돼 있고 사건은 몇 건인지 이건 파악하고 계시죠? 네, 뭐 대체로 한 10건 넘는 것 같습니다. 10건이 넘고 네. 간부들이 많이 지금 입건이 돼 있죠? 네. 경찰에 입건된 사람도 있습니까? 경찰에 입건된 것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정확한 내역을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공별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입건됐다는 거. 그다음에요. 법원 행정처장님께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사안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있게 되면 항상 이제 이견이 노출되게 마련인데요. 적어도 개념 정립은 정확히 하고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한명숙 총리가 뇌물죄로 수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까?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수뢰죄입니까?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이었죠. 네. 이거를 자꾸 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법사위에서 그것도. 자,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소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수 의견은 무시돼도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적는 건가요?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심리했다는 것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무게감, 뭐 사회적 관심, 주목, 또 그 판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회부됐다는 것인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하나의 주문에 이르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또 다양한 법관들 사이에 재판부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에 그와 같은 특성이 비춘다면 최종 신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나왔던 논의가 비록 결론에 따른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뭐 그런 취지하에서 그와 같은 법원 조직법의 소수 내용이 의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도 판결 이유를 구성하고 있는.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시돼서는 안 되고 그 소수 의견에 이르게 된 그 논리와 법리 이런 것들이 추후에 다수 의견으로 전환돼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소수 의견의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한명숙 총리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입니다. 판결문을 뭐 읽어본 입장이어서요. 그 예. 소수 의견은
결국은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수사 과정상의 있었죠. 문제점을 네. 유의해서 네. 관련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음미해라. 그런. 자, 그다음에 관련자의 증언이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명확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십 차례 소환만 하고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자, 법무부 장관님, 지금 무슨 뭐 특정 정치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감찰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법무부 입장에서 뭔가 그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문제 정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냐라는 논점의 대립이 있는데, 지금 대법원 소수 의견도 대법원 판결도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 내용과 법무부의 지금 감찰 조사로 결과로 나온 사실관계나 결론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수십 차례 소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는 이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이 수사 행태, 이것들은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MBC 보도에서 경찰 비리를 불어라라고 하면서 7달 동안 49번 나를 소환해가지고 계속 부르라고 하더라. 이거를 제보한 시민이 있었고 그거에 관한 보도가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당사자들이 어차피 또 이렇게 돼서 나중에 또 혹시라도 다른 걸로 입건해가지고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당사자는 문제 제기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의 감찰권과 장관님의 지휘감독권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는 차원으로 지난번 합동감찰을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검사와 변호사, 대학 교수들이 신규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입 시기는 로스쿨 첫 졸업자가 10년 차가 되는 2023년입니다. 도입 전까지는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최소 2년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심, 2심 법관도 처음부터 따로 뽑을 계획입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 정년을 맡게 되고 승진 인사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승진 때문에 지원장의 눈치를 보는 일부 병폐가 사라질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예, 이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10년 3월 26일자 보도입니다. 저 보도가 나올 때 대법원장님의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조직법 논의와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해서 대법원이 10년 이후에 법관을 임명하는 거, 이거는 큰 방향에서 지금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조 일원화를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10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법원행정처가 연구한 인사 관련 시뮬레이션 자료나 또 제도 검토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반적인 일반 이론이고요. 저 대법원 발표 이후에 저거에 근거해서 연구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